아, 여러 가지 시국이 그동안 뭐 예측을 조금 하신 바가 좀 있으셨던 상황인데요. 그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한 며칠 전에 이틀 전쯤인가요? 그때 이야기를 하시기를 혼돈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그 예측을 좀 하시는 방송을 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또다시 좀 상황이 좀 어떤 그 변화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가 오늘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우파 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낙심하고 실망스러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그렇게 작전을 한 거였으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그 조사 이런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이 그냥 사과 담화만 발표를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1년에 이렇게 된 상황을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뭐 줄곧 일관되게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겠지만은 한번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고 어떻게 돼갈 것인지. 우리가 일단 5.18에 대해서 44년 동안 계속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대통령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했냐? 네. 그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모든 정보 보고를 어디를 통해서 받습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국정원에서 올라온 정보를 참모들이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국정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국정원의 얘기는 선관위 서버를 압수를 해야지만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있다. 근데 선관위 서버를 압수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분석해보니까 이거를 검찰에다가 지시를 하게 되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거절할 것이다. 네. 이런 결론이 났고,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목숨을 걸고 국가 반역 세력들을 척결하자. 국민만 믿겠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든 국정원의 보고 내용이 사실인가? 네. 이거를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국정원에서 모 언론 매체의 보도, 그리고 당시 모든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보안 점검을 한 시간이 2달이 더 걸렸어요. 2달이. 그런데 요번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병력이 선관위로 들어가서 뭐를 들고 나왔다 하는 시간이 불과 5분, 10분밖에 안 돼요. 아니, 몇 시간 머물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 시간 머물렀다고 해도 네. 서버에 접근했다는 것은 확인된 바가 없어요. 선관위에서도 서버에 병력이 들어와서 접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글쎄요. 국방부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네, 네. 어쨌든 간에 그 선관위에 들어가서 있었던 시간이 특히 그 근처에, 서버 근처에 있었던 시간은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시간은 그 앞에서는 있었을지 몰라도. 네. 그러면 2달 걸려서 보안 점검을 하는 시간이 걸렸는데, 뭐 5분, 10분이 아니라 5시간이라고 쳐도 5시간 동안 그 서버의 모든 것을 카피를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버를 통째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서버가 그 특전사 요원들이 박스 들고 나오는 그 정도 크기일까요? 그래서 조그맣다고 얘기하던데. 조금해도 네네. 거기에 지금 서버를 들고 나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버라는 게 그렇게 아무나 막 들어가서 벤치나 도라이버 가지고 막 탁탁탁
끊어가지고 갖고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네. IT 전문가 40여 명이 투입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면은 뭐 어디를 이렇게 저기를 보면은 그 서버 해체라든지 네. 뭐 어떤 그 데이터를 네. 뭐 이렇게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자, 이제 국정원의 보고를 정식 우리가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국정원은 원래 선관위 서버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관위 서버는 네. 선거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거절을 계속 하니까 네. 국정원에서 이건 다 보도예요, 보도. 진짜 거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선관위에서, 국정원에서 인터넷진흥원하고 선관위 전산팀하고 세 팀이 점검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네. 승낙을 해서 이 점검을 하는 기간이 2달이 더 걸렸는데 그 수단과 방법은 국정원에 있는 보안 점검 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를 84개를 선관위 서버에다 인스톨 해가지고 그 툴에 의해서 이제 이 보안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2달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안 점검하는데 2달 더 걸립니까? 글쎄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 타이밍이 4.15 총선하고 4.10 총선의 중간 정도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4.15 총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배출률도 찍고 뭐 여러 가지도 찍고 뭐 네. 부정선거 사례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그 장비나 그런 걸 동원해서 그런 거를 제대로 되게끔 설치를 한 걸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어디다가? 선관위 서버에다가. 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예, 예. 그거를 국정원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합법적으로 아니면은 불법이죠. 불법으로 몰래? 선관위하고 몰래? 짜고. 짜고. 왜냐면은 그런 툴이나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중국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직접 하려면은 양정철 같은 사람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못 오잖아. 그러니까 국정원 안에는 우리 이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예, 요거죠. 대남 국적화 공작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안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을 다 짜고 정치 계획을 다 짜는 데예요, 거기가. 국정원에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그런데 민주당에 지금 있는 민주연구원의 원래 이름이 1999년도 5월 말에 천용태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난 다음에 2000년도에 김대중에 의해서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민주당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에. 그게 지금의 바로 민주연구원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이건 연구소고 국정원에 있는 거는 연구원이에요. 똑같은 이름에. 네.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국정원이 이어주는 거예요. 이 지금 사건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4.10 총선에서는 뭐 이 부정 투표용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4.15.
410에. 410에. 예, 없어요. 예, 예, 지금 뭐. 없어요. 그렇죠. 415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죠. 예. 415에는, 410에서는 없어.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한 거예요. 이 선관위 서버에다가 국정원이 2달 넘게 보안 점검만 한다. 이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그게 어떻게 지금 증명이 되느냐. 예. 증명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증명 없이 얘기했다고 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4.15 총선하고 4.10 총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화곡동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 구청장. 보궐선거. 네, 네. 그 보궐선거 하루 전날 바로 이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발표를 한 거예요. 하루 전날. 그리고 나서 화곡동에서 보궐선거를 치른 거예요. 근데 화곡동에서 보궐선거를 치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기가 막힌 일이. 이 화곡동에서 보궐선거를 해서 개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MBC에서 개표 시작할 때까지서 끝날 때까지 토탈 중계를 했어요. 네. 토탈 중계를 했을 때 마지막 끝나기 10분, 20분 전에 공개적으로 개표 위원장이 아나운서하고 휴식 시간을 선언을 해요. 휴식 시간.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휴식을 취한다 하니까 그 와구락을 하고 떠들던 소리, 기계 돌아가도 개표기 돌아가는 소리가 다 중단이 돼요. 그리고 이 화면으로 보면은 개표 종사들이 다 쉬고 앉아 있어. 기계도 쉬고 있어. 네.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10분, 이렇게 1분, 2분, 일반 분 단위로 나오니까 영상에서는. 네. 그런데 그 화면 밑에 보면은 영상 집계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다 쉬는데 영상 집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영상 집계가. 예, 예. 그럼 이건 11분. 예를 들면은 12만 표야. 토탈 표가. 12분. 12만 5천 표야. 13분. 13만 1천 표야. 이런 식으로 해서 휴식 시간이 끝날 정도 되니까 선거가 당락이 결정되는 16만 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작게 보여서 일반인들은 관심 없는 사람 몰라.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 그걸 들여다보면은 지금 깨알 같아요, 깨알 같아. 깨알보다도 적어. 그 화면 밑에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제가 확대해서 다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분단위로. 네. 그러니까 그 10분 사이에 전체 표가 16만 표인데 4만 표가 거기서 움직인 거야. 아하. 그러면 당락이 그걸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본 참관인 한 사람이 악을 쓰고 이제 난리 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게 나와요. 악 쓰는 게, 욕하고 그러는 게. 방송에서도 다 나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게 4.15 총선 전 보궐선거 상황입니다. 예, 예. 그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국정원이 저지르는 게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여자가 막 악을 쓰니까 선관위에서 이 여자를 특출 명령을 내려서 경찰을 불러서 체포해 가요. 네. 근데 이 여자가 투표 용지를 찍은 게 있었어요. 네. 어떤 용지냐면 경찰이 이 여자를 데려다 가면서 이 여자가 투표 용지를 촬영을 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단말기를 이 여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투표 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불법으로 촬영한 사람은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뭐 4년, 5년인가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걸 딱 보여주고, 당신은 지금부터 뭐 변호사를 살림만 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찍은 거를 휴대폰을 뺏어서 영상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잡아다가 조서를 받아가지고 넘긴 거예요, 법원에. 1심에서 이 여자가 징역이 나온 거예요. 집행유예하고. 네. 그래서 내가 그 재판 서류를 유심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법을 잘 모르고 일반인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경찰들이 들어주지가 않았는데 뭐냐면은
이 여자한테 딱 들이밀었던 경찰 단말기의 화면에 글씨가 희미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한자 한자를 확대해서 보면서 타이프로 그걸 찍은 거야. 그랬더니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냐? 투표 용지를 촬영한 자는 징역 4년 이하나 뭐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162조 뭐 몇 타인가라고 보면은 투표지를 촬영한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투표지와 투표용지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지라는 것은 투표용지에다가 기표를 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음. 그런데 경찰이 거기다가 단말기에다가 위변조된 법조항을 들이댄 거예요. 그럼 경찰 단말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찰청 서버, 경찰청 통신관리법에 의한 경찰청 서버가 광주에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 거기서 일시에 전 경찰에게 위변조된 법조항을 얹은 거예요. 경찰 차원에서. 그리고 그것은 선관위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국정원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 모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경찰이 조서를 쓸 때 무시해버린 거예요.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이놈이. 네. 그리고 1심 재판할 때 공판검사가 언급을 안 하고 1심 판사도 배척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당사자는 거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영부영 막 나는 죄가 없다 소리만 계속 반복한 거고, 네. 이거를 2심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가지고 2심 판사가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증명해와라. 이렇게까지 지금 재판이 진행됐다고 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에서 선관위에다가 이런 시스템을 박은 거예요. 아니, 보안 점검을 하는데 2달이 더 걸려요. 뭔가 교체를 하거나, 새로 시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바꾸거나, 그리고 그거를 점검하거나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지금 말한 보궐선거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국정원에서 대통령한테 서버를 압류수색하라 하는 것은 선관위 서버가 아니라 이 광주에 있는 경찰청 서버,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 서버만, 그건 압류가 필요 없어요. 행정부 안에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보면 되는 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 아니에요. 독립된 기관이니까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네. 경찰청 서버나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 서버는 지네가 그냥 보면 되는 거야. 보면은. 그럼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어떤 짓을 하느냐? 국민 개개인에 대한 휴대폰도 다 봐요. 나주에서. 왜냐하면은 휴대폰에는 기기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기기번호만 입력하면 서버가 딱 연결이 되면은 나주에서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든다면은 우리 황 사장님께서 검색을 하는 거야. 선관위 하고 엔터 딱 치면 선관위가 쫙 뜨잖아요. 근데 나주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선관위라는 검색 결과가 나오면 안 돼. 그런데 황 사장이 선관위 치고 엔터를 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선관위를 썼을 때 얘네들이 보고 있다 그 옆에다 기다리고 있다 선관위 딱 끝나자마자 일자를 딱 치고 엔터를 먼저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관위 1 이렇게 해서 쫙 다른 자료가 나오는 거야. 그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또 갖고 있어요. 일반 사진이 아니라. 나주 인터넷진흥원에서는 구글 서버를 그렇게 해요. 구글 서버를 열어서. 구글 서버는 어디 겁니까? 미국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서버도 열어보는데 선관위 서버 정도 열어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거니까, 우리나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된 시스템을 대통령한테 엉터리를 보고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통령한테는 우리가 이런 그 보안 점검을 했는데 그 스카이데일리에서는 그 사실을 포렌식을 했다. 5%의 포렌식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네. 포렌식의 법적 용어가 뭡니까?
포렌식에.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특정 전기 전자장치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상태를, 사용한 상태를. 또는 전기전자장치의 소유주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포렌식을 해달라고. 네. 두 가지가 포렌식의 정의예요. 그런데 선관위가 그거를 동의한 적이 없어요. 국정원에다가 우리 포렌식 해라. 없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선관위 서버 포렌식 해라고 영장을 발부한 적도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포렌식이 되죠? 일전에 한번 그 서버 점검을 국정원에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 서버 점검하고 포렌식은 달라요. 그때 뭐 그런 합의하에서 포렌식을 했던 아니면 어떤 점검을 했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에서 84개의 점검 툴을 인스톨 해가지고 점검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수를 했을 때는 82개만 한 거예요. 84개 깔아놓고 2개를 안 가져간 거야. 안 뺀 거야. 안 지운 거야. 그 2개가 해킹 툴이었던 거예요. 2개가.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걸 본 거야. 그런 게 있는 게, 남은 게. 그래가지고 외부 보안 회사를 불러서 제거를 했어. 그러니까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5%만 걔네들이 해킹해 간 거예요. 국정원에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렌식을 선관위에서 허락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관위의 서버는 선거 비밀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정원에서 그거를 점검했다는 자체가 신뢰성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선관위 서버를 손을 댔다는 거는 신뢰성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관위의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 전자개표기가 엉망이다. 여러 가지 지금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정까지 들어와서 거기다 손을 댔다. 이거는 신뢰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그걸 또 포렌식까지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렌식이 아니라 나머지 2개 해킹 툴로 해킹을 해간 건데 그것이 국회에서 국정원에서 뭐라고 해명했냐면은 이거를 제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2개를 제거할 때는 이미 그 시간이 지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접근 권한을 뺏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럼 자기들이 통보를 해야지. 그런 거 심었다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놓고 대통령한테는 우리가 선관위 서버를 지금 포렌식을 해보니까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압수수색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허위 보고를 한 거야. 대통령한테. 그리고 그 허위 보고를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각하 이거 부정선거 지금 국민들 성원이 많은데 원망이 높고 이거를 꼭 우리가 압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검찰에다 맡기면은 법원에서 이거 절대로 그 영장을 안 내주니까 이거를 압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날 대통령의 표정, 말, 이걸 한번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상했는가. 저는 국민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국가 반역 전당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해야지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아서 한 거예요, 대통령이. 속아서 했다? 속아서 한 거예요, 속아서. 그러면 속인. 왜냐면은 네. 대통령이 어디 출신입니까?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검사라서 압수수색만 30년 해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전문가들 중에서 최고 전문가예요. 30년만 압수수색을 했다니까. 네. 빠삭하게 알겠죠.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냥 빠삭한 사람. 그 사람한테 속여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바로 벌어졌냐. 이제 여기 2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그럼 우리 국무위원들 의견에 따라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엄군을 출동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계엄군이 출동하는데 국회의원이 같이 출동을 하는 거 야밤에. 아, 국회예요? 예.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하고 계엄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엄군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개딸들까지 다 온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야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간에 국회 주변에 국회의원 190명이 포진하고 있다가 사인이 떨어지니까 일제히 계엄군보다 먼저 들어간 거예요. 국회에. 그리고 정보를 흘렸다는 얘기. 정보를 흘린 게 아니고, 그래.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지금 아직 깊이 안 들으셔서 그런데, 네. 자, 민주당에는 뭐가 있어요? 민주연구원이 있죠? 그 민주연구원의 원래 이름이 국가경영전략연구소예요. 그러면 국정원 안에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중국 정보부가 그런 정치 공작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그거를 국정원이 집행을 한 거예요. 네. 그 뭐 국정원 서버에 접근하고 화곡동에서 그런 일 벌어지고 경찰청 서버에다가 위헌된 법률을 넣어가지고 10만 경찰 단말기에다 넣어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단속 사기를 벌여가지고 이 가짜 투표용지를 4.10 총선에서는 한 장도 찍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4.10 총선했잖아요. 4.10 총선을 할 때는 4.10 총선을 어디서 했습니까? 통신회사 주도가 누구예요? KT예요, KT. 아, KT요? 4.15는 LGU. 네. LGU고, 그때 이상철이가 있었던 LGU에서 그걸 한 거예요. 주도를. 그래서 LG 노트북을 껐다 키면은 리부팅이 되고, 그런 기억하시죠? 네. 그런 걸 함추기 위해서 4.10 총선은 그런 모든 서버 검사를 해가지고 2달 넘게 이상 있는 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4.10 총선을 할 때도 요번에도 우리가 180석 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했어요. 네. 얘기해놓고. 그런데 4.10 총선의 통신회사는 어디냐? KT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가 KT 건물로 다 들어갔어요. KT 건물로. 네. KT 건물은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개표기나 이런데 그 인터넷이 연결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모든 카메라를 KT에다 다 장치를 한 거야. 그 카메라가 중국제야 또. 네. 카메라가. 문제는 이 KT 사장이 누구냐? 4.15 총선을 하고 이 LGU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들여올 때 네. LGU의 자매회사인 LG CNS예요. 여기 나와요. 이 책에. 나오죠. 예. 네. 그때 바로 국방망을 깔고 경찰망을 깔았던 LG CNS의 사장이 KT 사장으로 변신한 거예요, 이미. 이상철이라는 사람이요? 이상철이는 아니죠. 이상철이는 LGU 부회장이고, 아, 보면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 이름도.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공작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4.10 총선을 다 해놓고, 이제, 속물성 정치 시기에서 혼란성 정치 시기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려면은 계엄령, 이런 걸 극단의 그 수를, 정치적인 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보고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속여가지고 대통령한테 계엄령을 한쪽에서는 선포하라고 그러고 민주연구원에서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다 짜놓은 거니까 사전에 그 계획을 가지고 김민석이가 8월 달부터 윤석열이 저기 비상계엄 선포할 거야. 10월 달에는 또 이재명이가 못 믿을 윤석열이가 곧 비상계엄 할 거야. 선포할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거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문 보세요. 당시에 했나 안 했나. 네, 그런 얘기 있었죠. 그건 뭐냐면 계획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대한민국 야당의 어떤 그 수뇌부들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저 광주에서 경상도 군인들 전라도 심할리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냐고요. 야당 대표.
무슨 정책위원 뭐 이런 사람들이 계획을 걔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입 밖으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군을 진주시켜라 하니까 저쪽에서는 국회의원을 진주시켜라 동시에 출동을 한 현상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계엄군 앞에서 국회에서 계엄 무효 의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법이 계엄이 국회에서 무효로 의결되면은 계엄을 해제해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으로 대통령은 탄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몰고 네, 가고 그렇게 가는 있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에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중국 정보배들이 그렇게 정치 플랜을 짠 거를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이 이렇게 가면서 국정원 자체는 대통령한테 허위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란의 정치 시기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자, 외교적인 손실이 엄청 커요. 곧 경제적인 손실도 온대요. 곧 금방. 그리고 모든 국내의 경제활동이 이제 마비로 갈 거예요. 맨날 데모나 하고, 이제 그 데모가 충돌로 가고, 시한 부재가 되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게 됐을 때, 진짜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로. 내전 내지는 뭐 북한이 또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못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래요? 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12월 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미국 국방부가 미 해군만 갖고 있는 주말트라는 스텔스 구축함이 있어요. 여기다가 극초음속 미사일 3발짜리 셀을 4개를 다 실었다 그랬어요. 몇 척에다가, 3척, 4척에다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F-35에 장착된 GBU 63-13 계열의 전술 핵폭탄을 극초음속 미사일에다 탑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F-35에도 그게 있지만, 미국만 갖고 있는 스텔스 구축함에 이거를 한 척에 12발씩 실은 거예요. 그러면 3척이면 어떻게 돼요? 36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주말트 구축함이 서해를 통해서 발에만 끝까지 들어갔다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도 중국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폭탄이냐면 미국은 이 테러 분자나 테러 지도자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닌자 미사일이라는 걸 사용해요. 닌자 미사일. 그 닌자 미사일은 무인기에서 발사하는 거예요. 무인기에서. 그래가지고 차량에 4명이 타고 있는데 살해할 사람이 조수석에 앉았다. 딱 그 사람만 죽이는 거야. 옆에 사람은 죽지도 않아. 미사일로, 안 보이는데 쏘는 미사일로. 왜 닌자냐? 미사일이 날아가서 폭파돼서 죽는 게 아니고 미사일이 날아가서 목표물 근처에 가면은 칼날이 4개가 나와. 미사일에서. 예. 칼로 죽이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안 다치는 거야. 그래서 닌자 미사일이야. 허허. 근데 이 주말티에 설치한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바로 닌자 핵폭탄이 설치된 거예요. 그거는 중국이나 북한, 뭐 이란 같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거야. 특정인. 김정은, 시진핑 이런 사람을. 그러면은 이게 서해에 들어와서 군산 앞바다에서 쏜다. 김정은이도 또 시진핑이도 10초, 20초 안에 다 죽어요. 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12월 2일날 그런 사인을 준 거예요. 경고망동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북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뭐가 문제냐. 바로 청주회 장군들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군이 일어섰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그때. 근데 그 주도자들이 다 청주회야. 그래요. 예. 그럼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런데? 아니죠. 이제 혼란이 극도로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절로 나오는 거야. 군이 나서야 된다 소리가. 그때는 국민들 입에서 맨날 지들끼리 머리 깨고 싸우고 경찰 욕으로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 극도의 혼란이 오면은. 응?
와. 막 불나고 집에다 불 질러고 뭐 지나다니면서 막 불 지르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들이 당장 손해를 보는데 국민들이 군이라도 나서 달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어떤 그 결과는 어떤 정부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암시가 되는 거겠네요. 지금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주패 장군들. 네. 청주패 장군들이 누굽니까? 5.18을 일으켰던 장군들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국정원을 적화시킨 장군들 아닙니까? 네, 네. 그 대한민국 지금 군대를 적화시켰던 장군들인데 이 사람들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뭘 하겠어요. 용서와 화합이라는 지금 그 정치권의 대명제. 그래서 좌와 우를 다 어부는 용서와 화합을 위하는 법을 만들어서 정당을 해산하고 그런 법을 선포해서 바로 연방제 비슷한 그런 정치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죠. 결국은 뭐 중국의 속국으로 가는 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특히 상대가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이제는. 네, 트럼프. 바이든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연막을 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트럼프 진영에 가서 만났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를 하게끔 뭐 다 공조돼 있다는 헛소리나 퍼뜨리고 지금 다니면서 44년을 속아오고 또 속는 거야, 이 순간. 오늘부터 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각자가 또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아니, 있는데. 각자가 아니라 이미 44년을 속아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진행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딱 이렇게 아니, 이거는 단정해서 얘기할 이미 수가 다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언론에 다 보도됐던 건데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네. 일단은 언론에서 다 보도된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아리까리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제목 네. 윤석열이 국정원에 배신당하다 이런 그것보다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일단 열었는데 네. 국정원이 국정원과 민주연구원이 대통령을 속였다죠. 네네 속였다. 네, 네, 그게 맞는 거죠. 그런 내용. 그리고 진짜 탄핵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한동훈이가 바로 옛날에 김무성이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딱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네. 한동훈이가 언제부터 정치인이었어요? 뭐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됐어요? 윤석열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딱 김무성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중국 정보부가 이런 정치 플랜을 짠 이 책에 있는 거예요, 다. 이 책에. 야, 참. 제가 그러면은- 얘기가 네, 틀리는 것 같습니까? 아유, 그거를 뭐 딱 받아들이기도 참 쉽지 않을 거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어리석으니까. 개돼지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 이미 그 많이- 당시에 예.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네.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꿰질 못한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깨지 예. 못하는 거고, 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꿰지 못하는 거예요. 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지도자라든지 없죠, 대한민국은. 언론이라든지 방해하죠, 오히려. 깨지 못하게. 또 뭐 메이저 유튜버라든지 뭐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무한 상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광화문과 여의대로에서는 뭐 좌우가 지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탄핵하라, 탄핵하지 말아라, 예. 뭐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 결정하고 있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날 것 같은데요? 탄핵으로 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플랜이니까.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을 선포한 거를 네. 속아서 했든 자의했든 간에 했잖아요. 책임은 져야 되지만 이런 계획을 뒤에서 꾸민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하고. 네. 왜 그러냐면은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국정원은 군대보다도 더 엄한 상명하복 체계예요. 국정원은. 그렇죠. 근데 국정원 차장이 예. 대통령한테 달겨 들은 거예요. 유언비어 퍼뜨리고. 네,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니, 이게 그냥 공작인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었어요. 그 국정원에 있는 그 직원이 내부 문건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 박근혜가 이거 댓글 조작시켰다. 이렇게 그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양심선언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니겠지만 있다고 해도 양심선언이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조직이 이 국정원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에서 지금 1차장이 대통령한테 달겨들었는데 네. 국정원의 제일 말단 9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댐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군대보다 더 엄한 데가 정보기관이거든. 군대보다 더 엄한 데가. 그런데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 그것도 국정원장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달겨드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뭘 믿고 그랬을까요? 아니, 시키니까. 시키니까? 예,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여론을, 그러니까 국정원 자체가 정치 행위를 해서 안 되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국정원 1차장이 하는 행동은 국정원의 행동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행동. 예. 네. 아, 이 사람이 한동훈이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체포하랬어. 뭐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아니든 맞든 간에 뉴스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막 연기가 나는 거 아니야 지금 굴뚝에서. 어쨌든 간에 그건 뭐냐면은 국정원 차장이 어떤 경우라든지 어떤 액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어떤 지금 이번 계엄에 연루가 됐던 고위급 군인들 뭐 또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청모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청청모에서 11여단장 총위가 차기 부하를 죽였다. 이것을 중장의 명령을 받았다. 이런 거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북한군 대신 방위병을 묻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동작동 가서 묘소도 공개하고 다 했잖아요, 제가. 네. 그런 거 조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게 반역 사건 아닙니까? 민주당에 그런 거 얘기해도 민주당 앞에 가서 시위라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이가 반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뭔 반역? 지금 뭔 반역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켰다. 내란이라는 거를 일으킨 게 지금 구체적인 증거로는 민주당이 다 일으킨 거예요. 5.18부터 이태원 학살 사건부터 해가지고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잖아요. 청청모는 모든 증거를. 그런데 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것이 중국 정보부로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의 그 기관과 국정원과 민주당이 삼각 관계로서 대통령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역 행위를 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반역 행위 자체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역 행위의 주체가 민주당인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뭐 저희는 다 어떤 인정을 하고. 아니 이건 인정이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인정하죠. 그러나 저쪽 민주당 그 사람들이나 좌파 세력들은 전혀 지금 이쪽 그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트릭을 하는 거거든요. 45년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치기 당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그냥 같이 알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 거기까지는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간단한 얘기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기 골프예요. 내기 골프. 아니면은 고스톱. 그러면 말 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 내기 골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만 말한 것처럼 야당, 국정원, 참모,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계속 허위보고를 올리면 대통령이 처음에는 안 속지만 네. 반복적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속아서 결국은 계엄령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지만 네. 그런 역할을 계속 하게끔 방치한 국정원. 그 국정원이 주체 세력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지금 총 조사를 하는 기관이 어딥니까? 경찰의 경찰. 안보수사고, 국가안보수사고. 조금 전에 제가 뭘 했어요. 광주경찰청에서 위변조된 가짜 법률을 10만 경찰들의 단말기에다가 띄워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단속 사기를 벌인 주체가 경찰인 거예요. 지시를 받았든 협조를 요구했든 간에. 그렇죠. 그런 경찰이 지금 대통령을 또 조사를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이 말이 되냐고요? 아, 참, 굉장히 나라가 참 불행해지는 그런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순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뭔가 이 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네. 어떤 궁극적으로는 그런 활로가 있을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얘기해 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상식으로. 예를 들면 활로가 뭡니까? 살길. 살 길이 뭡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네. 우리가 상식적인 삶을 사면 되는 거예요. 안 속으면은. 그런데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첩첩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파라고 다 만들어진 세력들이 한번 대표적으로 누가 우파다 하고 딱 집어내 보세요, 있나? 글쎄. 없잖아요. 딱 집어낼 사람은. 아니 그냥 뭐 황교안이가 우파입니까? 아니 뭐 많을 수도 있고 또 면밀히 또 따져보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 뭘 말하냐면은 네. 빨갱이들의 그 전술인데 이간질, 선동, 선전 이게 18번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파 안에도 수박들을 많이 갖다 박은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우파인 척하면서 자꾸 이쪽에서는 저 얘기, 저쪽에서는 제 얘기, 이쪽에서는 여의도에 가서 집회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광화문 가야 된다. 똑같은 우파 행동을 하면서 다 힘을 빼는 거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은 뭐를 해야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는 걸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듣고 국정원에서 대통령을 속이겨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설마 국정원이 그러겠어? 당장 1차장이 깽판을 치고 있는 거 너네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식으로. 사람들이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이 퇴색이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난 이후로 이념교육, 윤리교육, 역사교육을 안 해버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에이, 요새 간첩이 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네. 예, 알아가고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알아가고 알게 되더라도 그러면 어떤 집단 행동을 해야 되는 거는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행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바른 것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 우선 시급하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공감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5.18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작게 80.5.18 우리 정담 저자님이 종이책으로 발간한 지 이제 불과 한 2달 남짓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이 책에는 어마어마한 그 44년 전에 그 광주 사태, 전쟁이었던 그 사태를 전쟁이죠. 전쟁이었던 그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고스란히 묻어놨던 것을 이렇게 열어보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수록이 돼 있고 이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누이 얘기를 해오고 안내를 해오고 있지만은 꼭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화 공작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의 근원이 이 책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과 국정원장 출신들의 이종찬, 그 다음에 또 임동원, 그리고 그 이종찬 다음에 누구였죠? 천용태, 신건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어떤 중국 그리고 또 민주연구원에 연관된 그런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정치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혼란스럽고 어떤 정의롭게 진행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읽으시면은 아실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개표 결과가 뭐 탄핵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상세한 내용은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지금 계속 혼란 상태로 가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혼란성 정치 소모성 정치 행위는 끝났어요. 이제 지금까지로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을 소모성 정치 행위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혼란성 정치 행위 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탄핵이 무조건 되는 걸로 봐야 돼요. 탄핵이. 이 탄핵이 됐을 때 이제 국민들이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게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고 국정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을 다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을 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안 되는 이유로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런 거는 이 청청모에서 정보 제공을 다 할 수 있어요. 자료 제공. 그러면 속히 그러한 자료를 좀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청청모에서.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파 세력들 중에서 수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청청모에서 어떻게 잘 가려내 가지고 진짜 진성 우파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국정원, 민주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한테 어떤 허위복을 했는지를 이건 수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안보수사국에서 대통령의 반란 행위를 수사한다는 거를 이거를 이제 전환을 시켜야겠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끔 역할을 한 게 경찰 아니에요. 광주 서버에서 엉터리 정보를 막 해서 대국민 단속 사기를 벌이고 있던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빨리 폭로해가지고 이 다른 조직에서 뭐 이걸 수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거를 이제 우파에서 운동을 해야겠죠. 지금 이제 아마 집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곧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되게 되면은 안 돼도 다음에 또 해죠. 바로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 뭐 쟤네가 다수당 아니에요. 참나 세상에. 다수당이기 때문에 요번에 부결되면 또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는 법원에서 쓰는 거고. 법원만이 아니라 아니 지금도 최상병 사건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또 다시 표결 붙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표결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수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가결되면은 그 즉시 어떻게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건가요,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리가 대행을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질 않죠, 야당이.
또 거기는 쉽게 말하면은 북한과 중국의 힘이 작용하는 그런 정당 아니에요. 그렇죠. 스털링은 총도 들고 나오고 뭐 자력으로 군대도 만들고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빨리 그거를 깨우쳐가지고 그 정당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요. 예. 그런 법적인 증거 자료는 청천부에서 다 제공할 수 있어요. 국정원이 모르는 자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탄핵이 반드시 되는 걸로 봐요. 국회에서 의결되는 거는. 네. 의결되면은 이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그렇죠. 헌재로 가죠. 네, 여기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처럼 어중이 떠중이들 막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까지 막 다 개나 소나 들어오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정확하게 변호인들이 선별되고, 그 다음에 이 핵심이 대통령이 속아서 했던, 일단 대통령은 이 법률을 어긴 거예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제공을 한 것이 바로 탄핵을 주창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거. 이거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거를. 그 대통령은 저들의 속아서 결재를 한 거. 그래서 이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대통령을 속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나라가 대통령도 속이는 나라가 된 거야, 이제는. 그리고 대통령한테 속은 놈이 잘못이지, 속인 놈이 잘못이냐. 이렇게 또 살살 약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어? 참, 나라가 지금, 참, 혼돈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가고 있습니다. 혼동의 정치행위 시기로 접어든 거라니까요. 이런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치 공작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속진 않아요. 근데 완전히 놀자판에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편갈르기로 바로 들어가니까 극단적으로 되는 거죠. 지금 표결을 계속해서 지금 몇 번씩 세고 있는 것 같은데, 찬성 가결이 안 됐나?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세고 가결이 안 돼도 또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혼동의 정치 시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뭐 무슨 수가 있겠어요. 아니,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대통령을 탄핵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어떤 투표 행위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국민들이 처단을 해야죠. 그럼요. 국민들이 처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주권을 어떤 명백히 분명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혼돈의 시기에 깨어나는 그런 그 각성이 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곧 나올 것 같은데 이 책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작게 80518과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화 공작, 이 두 가지 책은 여러분들 꼭 갖춰놓고 보셔야 될 그런 그 구비를 해야 될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파에서도 많은 그런 그 저서들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면서도 너무 딱딱하지 않은, 교과서처럼 딱딱하지 않은 그러한 그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의 예금주 황진무 계좌번호 360-02-140392 360-02-140392에 먼저 권당 2만원씩 입금을 하신 후에 문자로 핸드폰 번호 010-2507-4861 핸드폰 번호 010-2507-4861
486 하나에 문자로 꼭 문자로 이렇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자 성함 그리고 책을 받으실 주소 그다음에 도서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 책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있는데 작게 80518인지 아니면은 긴 제목이 길어서 그냥 청주회라고 표기만 해주셔도 이제 다 알 수가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약자로 청주회 이렇게 주문하셔도 되고 김대중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대남적화 공작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전체적인 제목을 쓰셔도 되는데 너무 기니까 청주회 책 한 권, 뭐 몇 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은 발송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알겠다는 답변을 드린 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꼭 이 두 가지 책을 기억하시고 또 주문들 하시면서 읽으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이 알려주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점을 통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서점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읽으신 분들이 또 아름아름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땅땅땅 두들겼는데 어떤 결과에 대한 자막은 지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막이 나올 텐데 딱 탄핵 결정 뭐 이렇게가 저기 매스컴에서 준비했다가 확 띄울 텐데 지금 아직 그게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카운팅은 다 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집계는. 아니 뭐 전자개표기 대표들이 하는 건데 관심을 가져봐야 그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네. 전자개표기 대표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죠. 전자개표 가짜 국회의원들. 그런 걸 뭘 저거를 정치행위로 인정을 해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저 사람들은 다 이 국민들이 각성이 되면은 저는 고발돼서 사법 처리될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국민들이 지금 각성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언론의 행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책에 나와요. 네, 언론이. 왜 그러냐면 김대중 때 언론 세무 사찰을 기획을 해요. 중국 정보부가. 그 얘기 좀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해주시죠. 언론 세무사찰. 왜 언론이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실하고 신문 기사로 자료가 다 있는 건데 언론 세무 사찰을 한다는 소문이 언론계에 쫙 돌아요. 네. 그러니까 홍석현이가 이종찬이한테 뛰어가는 거야. 우리는 빼줘야 된다. 우리가 최인수 다 돌려보내주고 니들한테 얼마나 협조했냐. 우리는 빼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신문 기사입니다. 이거는 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데서 하는 거라 나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사가 네.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대한민국의 정치 공작을 주관하는 국정원장보다 더 높은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그러게. 중국하고 북한이란 얘기예요. 중국하고 북한이란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히네. 그래서 이 언론 세무 사찰을 기회를 보고 중국이 기획을 해서 노무현 때 집행합니다. 노무현 때. 네네. 그렇게 해서 모든 언론사들의 자본금보다 더 높은 벌가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 어디서? 담보를 주식으로. 어디서? 그 돈은 중국 돈이죠. 중국 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언론사의 자본이 다 중국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경영권은 보장해준다고 했으니까 기존의 경영자들이 경영을 하는데 간섭을 하는 거죠. 요번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전라도 사람 안 썼어요. 근데 이 사람 써? 안 써? 너 자리 내놓을래? 주식이 없잖아. 경영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언론이 이렇게 깔리게 되면서 그 사람을 쓰세요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김대중 여단 병력을 예. 임동원이 때부터 김대중 여단 병력 5,000명을 10만 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 10만 명으로 늘어난 그 김대중 여단 병력들이 언론사, 노조, 뭐 경찰, 뭐 군대, 국정원 이런데 은행, 뭐 연예계 이런 다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언론들이 아직 표결은 안 됐네요. 네, 모든 언론들이 투표는 끝난 것 같은데 표결이 아직 안 모든 됐네요. 언론들이 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게 또 유튜브 채널이니까 유튜브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죠? 왜요? 유튜브 채널, 유튜브 방송하는데 네. 유튜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 예, 예. 그래요. 너무 그런 쪽으로는 이제 조금 어떤 묻어두고. 네. 네. 자, 그러면 뭐 지금 표결 결과까지 이렇게 한번 보고 좀 방송을 마쳤으면은 했는데 찬성이 198표. 김건희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했네요. 예. 그러려면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방송을 마칠까요? 네. 그리고 다음 방송은 네. 주제를 미리 얘기하겠는데 국정원 1차장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요 저는. 네. 뭐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럼요. 냄새가 난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지금 항명을 한 그런 그 군인들이 여러 명 있던데 국정원 1차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가는 식으로 방송을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또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시죠.